손흥민 향한 솔란케 극찬. 비난 속에서도 빛난 리더십 ESPN까지 발벗고 나섰다. 최근 토트넘 내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히 드러난 진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심에 있다. 그 중심엔 새롭게 합류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란케가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을 극찬한 이야기, 그리고 언론 비판 속에서도 손흥민을 감싼 동료들과 ESPN의 강력한 반격까지 오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승부처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두며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 새로 영입된 스트라이커 솔란케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란케는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클럽에서 내가 본 가장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다. 양발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는 선수는 드물어요. 이는 단순한 호평을 넘어다. 솔란케 입장에서는 이런 동료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건 나에게 행운이라고 느낄 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한 날선 평가가 이어졌고 팀 내에서도 일시적인 흔들림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을 변호했습니다. 반더펜, 비수마, 그리고 메디슨 등 여러 베테랑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가 가진 능력과 리더십은 아직도 팀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에 대한 반격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금 그를 비판하는 건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다준 영향력과 리더십 전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이 기사에서 ESPN은 전술적 유연성, 경기 집중력, 그리고 동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까지 언급하며 그는 아직도 불가결한 자산이라 단언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솔란케는 직접 손흥민을 극찬했고 팀 동료들이 언론의 비난을 일제히 반박했으며 ESPN까지 나서서 손흥민의 가치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 라는 공감대가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형성되는 셈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타이틀 경쟁, 부상 복귀, 경기력 회복 등 숱한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중심에 섰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솔란케처럼 팀에 새로 합류한 이들이 그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그가 아직 진정한 리더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은 단지 득점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클래스, 리더십, 그리고 팀워크의 중심에 있는 존재감이 이 비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를 빛나게 해줬습니다. 마티스 텔 선수는 손흥민 선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텔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토트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라며 텔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텔 선수는 저는 항상 손흥민 선수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배우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일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라며 베테랑이자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텔 선수에게도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는 레전드입니다. 모두가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라며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은 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이별은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이별은 확정적입니다. 그 시기는 이번 여름이거나 혹은 내년 여름일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만큼의 영향력과 득점력을 발휘해줄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텔 선수가 빠르게 성장해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5년생 텔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했을 정도로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바이에른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도 있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텔 선수는 출전 시간을 원했고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로 합류한 뒤에 이번 여름에 완전 이적했습니다. 임대 시절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20경기에서 3골 2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한참은 모자랍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리그에서 최소 10골 이상을 넣는 선수가 되어야 토트넘의 에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낄 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 임대료 1,000만 유로 약 159억 원에 이번 여름 이적료로 3,500만 유로 약 556억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텔 선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영입 시스템에 대해서 팬들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래입니다. 일단 텔 선수는 정말 기쁩니다. 토트넘은 큰 클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클럽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시간입니다. 여기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6개월은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남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라며 토트넘 이적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잭 그릴리시가 토트넘 호스퍼의 영입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대체자로 거론되던 그릴리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토트넘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잭 그릴리시가 토트넘의 영입 제의에 대해 런던 이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토트넘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창의적인 공격수 영입을 위해 시장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모건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영입을 시도했으나 계약 연장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릴리시는 현재 토트넘의 주요 영입 목표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매체는 잭 그릴리시는 현실적인 이적 기회가 생긴다면 런던 이적에 관심이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인해 확보된 자금 덕분에 토트넘은 웨스트햄보다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릴리시는 맨시티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시즌 그릴리시는 총 32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그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초기 문의를 마친 상태이며 정식 제안을 한다면 계약 성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턴 빌라에서 맨시티로 이적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그릴리시는 이후 이어진 대형 영입으로 인해 팀 내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이적 가능성이 가장 큰 클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릴리시 측도 토트넘이 향후 몇 주 내로 공식 제안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웨스트햄 등 경쟁자들은 그릴리시의 급여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릴리시는 현재 주급 30만 파운드 약 5억 5천만 원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금액은 웨스트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토트넘은 비교적 높은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이적에 필요한 급여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 우위에 있습니다. 그릴리시는 에버튼의 관심에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런던 지역으로의 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영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스왑딜 카드, 트레이드 카드로 확실히 그릴리시를 품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윙 공격수 자원은 풍부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솔란케와 더불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프랭크 신임 감독도 손흥민의 결정력을 극찬하며 골 넣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힌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지 않는다면 그릴리시를 품기 위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의 높은 주급을 그릴리시로 변환하는 것은 물론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가 오랜 시간 지켜보고 칭찬해온 손흥민 카드를 갖는 것만으로 협상 테이블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